수렴, x가 a로 향할 때 함수의 수렴이라는 걸 하는데, 자 지금 보면은 fx에서 x의 값이 a와 다른 값을 가지며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라는 표현이야. 자, x의 값이 a와 다른 값을 가진다. x는 a가 아니다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럴 때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래서 이런 표현을 화살표로 x가 a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는하고는 다른 거지, 그치? x의 값이 a와 다르다. 자, 우리가 함수에서 x는 어떤 걸 얘기해? x는 정의역을 얘기하는 거야. 자, 함수 fx에서 정의역 x가 a와 다르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때 fx의 값이 일정한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이라고 했어. 자, 그럼 두 번째로 fx라는 건 함수에서 무슨 좌표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치역, 즉 y좌표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y좌표의 값이 어떠한 알파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우리가 fx는 알파에 수렴한다. 그리고 알파를 극한 값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통째로 한 기호로 표현하면 지금처럼 리밋 정의역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때 y좌표가 어디로 가느냐. 근데 그 y좌표가 알파라는 값으로 한없이 가까워지면 그때 우리는 알파를 극한 또는 극한 값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 수렴한다라고 얘기해. 근데 아직 이게 뭔지 모를 거야. 뭘 a로 한없이 보낸다라는 의미인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하고 이렇게 학원이 있는 거야. 오늘 집에서 학원을 가야 되는데 너무 가기가 싫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집에서 학원까지의 거리에 반씩만 가는 거야. 반씩. 그래서 우선 진짜 집에서 학원까지의 거리가 만약에 1km라고 하면 처음엔 500m만 오겠지, 그치? 그리고 500m가 남았으니까 또 500의 반인 250m, 또 반인 2분의 250m, 이런 식으로 집에서 출발해서 학원을 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이 민식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학원에 절대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라는 거야. 왜? 학원에 만약에 학원과 나의 거리가 1cm라고 해도 그 반만 갈 거거든. 그치?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면 옆에서 보는 친구는 이 민식이의 목적지가 어디야? 목적지는 학원인 걸 알 수 있지만 민식이는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떠한 행동을 무한히 했을 때나 이런 형태에서 목적지가 분명한 경우를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하는 거야. 목적지가 분명한 경우. 하지만 그 목적지는 내가 얘기한 대로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라고 우선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집에서 학원까지의 거리에 2배씩 갈 거야. 만약에 2배씩. 그럼 거리에 2배 갔다가 또 2배 갔다가, 그러면 지구를 한 바퀴를 돌고 두 바퀴를 돌고 세 바퀴를 돌고 목적지가 분명해 안 분명해? 분명하지 않지, 그치? 그럴 때 우리는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렴한다라는 거는 목적지가 분명한 경우를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자 함수의 그래프에서 정의역의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때 y좌표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데, 지금 자 그래프 모양 보자. 자, 정의역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지려면 a보다 큰 쪽에서 a로 다가가는 게 있어, 그치? 방향성은 이미 실수 a라고 하면 a에 가까워진다라는 거는 방향성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a보다 큰 쪽에서 a로 다가간다. 이걸 우리가 나중에 우극한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옆에다 플러스라고 해. 그러면 얘를 기호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x가 a의 우극한으로 다가갈 때 그때 y좌표. 그러면 점점 x가 a로 다가갈 때 그때 y좌표는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알파로 향하고 있는 거야. 목적지가 불명하네. 알파로 점점 가고 있어. 또 a가 a보다 작은 쪽에서 a로 다가가고 있을 때, 그럼 얘를 우리는 기호로 좌극한이라고도 해. 그래서 a의 좌극한, 그때 y좌표는 어디로 향하고 있나 봤더니 알파로 향하고 있네. 그치? 그러니까 a보다 큰 쪽에서 a로 다가갈 때 y좌표도 알파로 가고, a보다 작을 때 그때의 y좌표도 알파로 가다 보니까 목적지가 불명해.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한꺼번에 얘기해서 x가 a로 갈 때 fx는 알파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할게. 보통 만약에 x가 a로 갈 때 함수 fx의 목적지기 분명하다라고 그때 수렴한다 라고 하면 대부분은 a에다 x의 자리에다 a를 집어넣은 fa라고 하는 함수값과 극한값이 거의 같아. 근데 우리 친구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럼 무조건 x가 a로 갈 때 극한값은 함수값이네 라고 하고 그냥 바로 대입하는 경우들이 있거든. 근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수렴한다라는 의미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의미는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목적지만 보는 대부분들의 형태들이거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함수는, 선생님 방금 얘기한 것처럼 대부분의 함수는 함수값이 극한값이야. 근데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거를 예를 보여줄 거야. 자,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함수 첫 번째 fx라는 함수를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로 둘 거야. 자, 그러면 자, x축 y축 1 y절편 1 자, 요런 직선, 얘가 바로 fx는 x 플러스 1인 거죠. 그쵸? 자, 여기서 뭘 볼 거냐면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때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지금 리밋 x가 1로 갈 때 fx, 즉 y좌표는 어디로 가까워지냐 봤더니, 자, 1의 오른쪽에서 점점, 즉 1보다 큰 쪽에서 1로 다가갈 때 그때 y좌표는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냐면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이 y좌표라고 생각하면 돼. 자, 어디로 가고 있어? 2로 가고 있는 거고, 그치? 자,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다가갈 때 그때의 y좌표도 어디로 향해 가? 2로 향해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x의 값이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자, 의미는 x가 1은 아니야. 하지만 여기다 대입한 얼마? 극한값은 2에 가까워지는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 fx는 f에 1을 집어넣은 2하고는 같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 2다 아니다? 아니다. 그냥 목적지가 2니까 그냥 2다 라고 하는 것 뿐이야. 선생님이 이걸 왜 강조하냐면, 자, 옆에 있는 함수 gx라는 함수를 볼 건데, 자, gx라는 함수는 지금처럼 gx라는 함수는 분수 형태의 함수야.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의 형태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x는 1에서 정의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x가 1이면 분모가 얼마가 돼? 0이 돼. 우리가 중학교 때 분모에 0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한번 배웠었거든. 그 의미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왜냐면 분모에 0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결과가 사실은 무한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무한대라는 의미는 다시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 자,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x는 1에서 정의되지가 않아. 그래서 x가 1이 아니다라는 말이 포함됐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렇게 약분하면 gx라는 함수는 결국 gx라는 함수는 이런 분수 형태지만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야. 단 x가 뭐가 아닐 때? 1이 아닐 때. 그러다 보니까
g1이라고 하는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으면 1에선 함수값이 없는 함수인 거야.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형태로 그려지냐면 이런 형태의 함수로의 그래프로 그려지는 거야. 지금 보면은 gx라는 함수는 x 플러스 1이야. 자, fx라는 함수랑 gx라는 함수 비교해보면 똑같아. 근데 뭐만 달라? 1일 때 함수값이 없는 것만 같아. 그치? 얘는 1일 때 함수값이 없고 얘는 1일 때 함수값이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도 극한을 그대로 취해볼 건데 x가 1의 우극한, 즉 1보다 큰 쪽에서 1로 다가갈 때 얼마로 가고 있냐면 2로 가고 있어. 근데 2 있어 없어? 없어. 하지만 2로 점점 다가가고 있는 거 보이는 거고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다가갈 때 그때 y좌표도 2로 다가가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같이 얘는 결국은 x가 1로 갈 때 자 약분을 하다 보니까 다시 x 플러스 1이 되고 1을 집어는 2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한 거는 이 숫자 2, 빨간색 2나 이 검은색 2를 봤을 때 둘 다 2에 가까워지는 거지 함수값 2는 아니다 라는 뜻이지. 그치? 이해갑니까? 자, 그렇지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자. 그럼 대부분 리밋 x가 a로 갈 때, 그치? fx라는 함수는 대부분 fa라는 함수값과 같을 거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함수들은 전부 이렇게 될 거야. 자, 왜냐면 왼쪽에 있는 1차 함수 1차 함수의 그래프는 절대로 끊길까 안 끊길까? 안 끊기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끊기지 않은 함수에서 임의의 실수 a로 갈 때의 극한값은 대부분 함수값하고 같을 거야. 근데 오른쪽에 있는 함수 봐봐. 이런 형태의 우리 함수의 그래프 본 적 있나 없나 그 전에? 없지 사실은. 사실 이런 함수의 그래프가 왜 필요해? 만약에 필요하려면 똑같이 이런 거잖아. 1차 함수인데 x가 뭐가 아니다? 1이 아니다. 즉 g1이라는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았다. 이런 형태의 함수가 세상에 어딨어 사실은. 그치? 근데 나중에 이 형태들이 우리가 극한 단원에서는 수열의 극한 함수의 극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미분이라는 게 나오거든. 사실 미분하기 위한 전 단계야. 자, 그래서 지금처럼 만약에 임의의 실수 a로 간다. 임의의 실수 a로 갈 때의 극한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은 먼저 뭐부터 했으면 좋겠냐면 이 함수에다가 a를 집어넣어 보는 거야.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래서 얘도 집어넣었더니 그대로 2에 가까워지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처럼 1을 집어넣고 1을 집어넣는데 분모도 0이 되고 분자도 0이 되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x가 1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 값도 0이 아니고 얘도 0은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냐면 약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친구들 보면은 우리 중학교 때 잘 생각해봐. x-2, x-3은 x-2 이게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지, 그치? 여기에 x-2 써서 약분하면 그럼 x-3은 1 그래서 x는 4만 해야? 아니야. 이렇게 문자를 내 맘대로 약분해주면 안 돼. 이렇게 약분해준다는 건 x가 뭐가 아닐 때? 2가 아닐 때만 약분 가능해 준 거야. 그러니까 극한에서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의미에는 x가 1이 아니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분모 분자에 있는 x-1이라는 인수를 약분해 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럼 약분해 주면 우리가 그 전에 알고 있는 이런 형태의 함수가 되잖아. 결국 1을 대입한 함수값이 극한값처럼 사용이 되겠다라는 거죠. 이해갑니까? 자, 이제 좀 더 헷갈리는 부분을 할 건데 뭐냐면 지금까지는 선생님이 임의의 실수 a로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들을 많이 했잖아. 그치? 그러면 임의의 실수 a로 넣었을 때 fx라는 이 함수값이 항상 이렇게 어떠한 일정한 값으로 가게 될까? 아닌 경우도 있다는 얘기야. 그 부분이 제일 많이 헷갈려. 자, 봅시다. 자, 그러면 리밋
x가 a로 갈 때 우리가 보통 fx라는 게 보통은 대부분은 알파라고 하는 이러한 극한값 목적지가 분명한 경우가 있는데, 그럼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지. 자, 거기에서 우리가 무한대라는 개념이 하나가 생겨.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건데, 리밋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 얘를 볼 거야. 자, 그러면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라고 했어. 그러면 어쨌든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서도 임의의 실수 a로 가까워진다라는 건 방향성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a보다 큰 쪽에서 a로 다가갈 때와 a보다 작은 쪽에서 a로 다가갈 때. 그렇다면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것도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다가갈 때와 0에서 작은 쪽으로 0으로 다가갈 때 두 가지가 있겠지. 자, 여기에는 0이 아니란 말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게. 리밋 x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x분의 1, 그리고 리밋 x가 0의 자극한으로 갈 때 x분의 1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요. 대입해보면은 0의 우극한분의 1, 원래 선생님 분모에는 0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이 0의 우극한이라는 건 0이야 아니야?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입한 거야. 여기도 0의 좌극한분의 1 이렇게 되는데, 결과부터 얘기하면 얘를 양의 무한대라고 얘기하고요, 얘를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얘기한대. 선생님이 두 가지로 보여줄 건데, 첫 번째 어떤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10분의 0.1분의 1이라는 값은 10이고 0.01분의 1이라는 값은 100이고 0.0001분의 1은 만이고, 그치? 그러면 지금처럼 0의 우극한이라는 건 0.00000001분의 1 이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 보는 것처럼 분모가 점점 0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지, 그치? 그렇다면 그 결과는 엄청나게 큰 수가 될 거잖아. 엄청나게 큰 양수를 우리는 양의 무한대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해볼까? 그럼 0의 자극한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똑같이 마이너스 0.1분의 1 할까? 뭐 분모에다 1은 분자는 그대로 항상 선생님이 양수로 고정을 할 거고요. 마이너스 0.1분의 1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0.01분의 1은 마이너스 100. 그렇다면 지금처럼 마이너스 0.00000000001분의 1은 엄청나게 큰 음수가 될 거잖아. 그래서 그거를 마이너스 무한대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할 말 이해 가요? 자, 그러면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생각을 해보자.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형태가 되겠지. 자, x축, y축. 자, y는 x분의 fx란 함수를 선생님이 x분의 1이라고 하면 이건 유리함수니까, 그쵸? 누구를? x축과 y축을 점근선으로 갖고 1과 몇 사분면에 3, 4분면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자, 그러면 0의 우극한이라는 의미는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이렇게 다가갈 때 x좌표가 이렇게 다가가면 그때 y좌표는 점점 위로 올라가지. 그래서 이걸 양의 무한대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0의 좌극한, 0보다 작은 쪽에서 0에 가까워지는 수들을 함수에다 넣으면 그때 함수값은 점점 더 밑으로 내려가겠지.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무한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갑니까?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대표적으로 임의의 실수 a로 갔는데 함수값이 알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형태들은 이게 대부분인데 바로 어떤 형태냐면 분모는 0인데 분자가 상수인 형태들. 이런 형태는 양의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고요.
자,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선생님이 리밋 x가 3으로 갈 때 x-3분의 7이라고 할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점근선이 얼마가 되나? 그치, x는 3이 점근선이 될 거고, 자, x는 3과 x축을 가상의 두 개의 점근선으로 하는 두 개의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맞나? 자, 그럼 3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건 방향성은 두 가지가 있을 건데 3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3보다 큰 쪽에서 3에 가까워지면 그때 y좌표 저 위로 올라갈 테니까 양의 무한대가 될 거고, 자, 3에 한없이 가까워진데 3보다 작은 쪽에서 3으로 가면 그때의 y좌표도 저 밑으로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지? 자, 그래서 매번 이렇게 그래프 그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x가 3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 그럼 여기다 대입해보자. 그러면 분자는 7 그대로 될 거고요. x가 3, 이 3을 대입하면 3 빼기 3이니까 뭐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야?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지? 그럼 이 0은 이제부터 실수형이 아니라 0에 가까워진다라고 해서 선생님이 무한소라고 할 거야. 얘는 양의 무한소. 얘는 양의 무한대. 얘는 음의 무한소. 얘는 음의 무한대.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거고요. 그냥 대입했을 때 이 0이라는 거는 두 가지를 다 얘기하겠지. 양의 무한소와 음의 무한소를 다 얘기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분자가 어차피 수로 결정이 되는 순간 이 결과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다 라는 거죠. 할 말 이해갑니까? 자, 하나만 더 해볼게. 하나만 더 해보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우리가 예를 많이 드니까 x가 0으로 갈 때 그러면 x의 제곱분의 1이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자, fx가 x의 제곱분의 1이라는 함수의 그래프는 유리함수하고 똑같은데 음수를 넣어도 항상 뭐가 되겠어? 양수.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유리함수 x분의 1은 이렇게 그렸지. x의 제곱분의 1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만약에 fx는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1이라면, 그렇지, 얘를 뭐 대칭한 거야? x축 대칭한 거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할 말 이해갑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도 봐봐. 지금 이 함수에서 0에 우극한 0보다 큰 쪽에서 0을 집어넣으면 그때 y좌표들 점점 저 위로 올라가니까 양의 무한대네.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들어가는 음의 무한소, 즉 0의 자극한을 넣으면 얘도 무한대가 되겠네. 그치? 자,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자는 얘기야, 선생님에게는. 자, 0에 가까워져. 그럼 이 0이라고 하는 거는 머릿속에 플러스 무한소, 마이너스 무한소의 제곱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런 거잖아. 0이 엄청나게 가까운 수를 제곱하면 우리가 양의 무한소는 쉽게 얘기해서 부호만 얘기한 거야. 플러스란 얘기고 0의 무한소는 마이너스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결국은 뭐가 된다? 제곱하면 양의 무한소가 된다라는 얘기야. 그냥 이것분의 얼마? 1. 그러니까 그 결과는 양의 무한대가 되겠네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 매번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선생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자, 이런 형태도 한번 해볼까? 리밋 x가 3으로 갈 때 마이너스 4에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괜찮아요? 자, 이렇게 됐을 때 항상 극한에 대한 임의의 실수 a로 하는 극한이면 대입부터 해봐야지 돼. 자, 대입을 했더니 분자는 마이너스 4고 분모는 제곱 안에가 0에 가까워지는 거잖아. 그치? 그럼 그 0은 실수형이 아닌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소가 될 거고요. 플러스 무한소를 제곱해도 플러스 무한소야. 그치?
0이 아주 가까운 뭐 예를 들어서 0.0000001 곱하기 0.00001은 똑같이 그냥 0.00001 이렇게 되는 것 뿐이야. 음의 무한소 마이너스 0.0001하고 마이너스 0.0001 곱하면 플러스 0.0001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얘는 플러스 무한소분의 마이너스 4다 보니까 이 결과가 뭐였다고? 양의 무한대였어. 거기에다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그냥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다. 이렇게 연산처럼 받아들여도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자, 그래서 봅시다. 지금 한 거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거랬냐면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리밋 x가 얼마로 갈 때? a로 갈 때 fx라는 걸 봐서 대부분은 그래서 처음에는 이 a를 이 함수에다가 어떻게 봐야 돼? 대입해 봐야 되는 거고요. 대부분의 함수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대부분의 함수는 fa가 곧 알파라는 극한값이 될 거야. 대부분의 함수라는 건 우리가 지금 익히 알고 있는 함수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익히 알고 있는 함수들에서는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을 때는 굳이 좌극한 우극한을 따져줄 필요는 없어요. 좌극한 우극한을 반드시 따져야 하는 함수들은 뒤에서 한번 다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좌극한 우극한을 꼭 따져야 되는 형우가 대표적으로 x가 a로 가는데 fx 얘가 뭐가 되는 경우가 있냐면 발산, 목적지가 불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 그게 대표적으로 분모가 무한소로 갈 때, 그치?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상수 형태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상수가 플러스라면 0의 무한소일 때는 양의 무한대, 상수가 플러스라면 마이너스 무한소일 때는 그 결과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야. 이해갑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 어떤 함수의 그래프 됐을 때 지금은 임의의 실수 a로 가는 걸 했잖아. 그러면 이제는 정의역이 양의 무한대일 때와 정의역을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낼 때에 대한 것들을 해볼 거야. 이해갑니까? 자, 이번엔 x가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의 발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왜 발산? 우리가 앞에서는 봐봐, x가 리밋 x가 a로 갈 때 fx는 보통 수렴이 많다 보니까 수렴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대표적으로 반대로 발산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리밋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양의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fx, 얘네들은 대부분 뭐겠다? 발산이겠다 라는 거야. 대부분 발산이겠다. 그러면 수렴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 거 아니야, 그치? 그 경우를 하나를 알아주면 되는 거고요. 왜 발산이냐? 자, 예를 들어서 리밋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자, 얘는 어떻게 되는지 볼 건데, 지금 보면 이 함수는 결국 1,0을 꼭지점으로 하는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의 형태가 될 거고요. 자, 양의 무한대다 보니까 결국 정의역이 점점 큰 수를 집어넣는다 라는 얘기지. 그럼 그때 y좌표는 저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한대야. 그쵸? 그러다 보니까 무한대일 때도 싹 대입해봐. 자, 무한대를 제곱하면 뭐 될까? 무한대. 2하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이건데, 여기에도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양의 무한대면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될 거야. 자, 하지만 둘을 비교했을 때 어떤 무한대가 훨씬 더 크니? 그치, 제곱하는 무한대가 더 크기 때문에 이 결과는 무한대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런 거야. 무한대하고 무한대를 곱하면 뭐야? 무한대. 무한대하고 무한대를 더해도 무한대. 무한대에다가 양의 상수를 곱하면 양의 무한대, 그치? 근데 만약에 뭐 마이너스 3이란 이런 걸 곱하면 마이너스 무한대.
그러면 무한대에서 무한대 빼면 0은 아니야. 이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 차수를 비교해 줘야겠지. 얘가 차수가 크면 양의 무한대가 될 거야, 지금처럼. 근데 뒤에 있는 차수가 크면 음의 무한대가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x가 양의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면 대부분이 뭐야? 발산인 거야. 이해 갑니까? 근데 수렴하는 경우가 있대. 무한대로 가는데 수렴하는 경우가 있대. 그게 대표적으로 바로 이런 거야. 또 나와. x가 양의 무한대로 가는데 x분의 1이래. 그래서 우리가 아까 유리함수 다시 한번 그렸는데 이렇게 되잖아, 그치? 자, 여기서는 양의 무한대라고 했기 때문에 자, x에다 양의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그때 y좌표는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니? 그렇지, x축에 점점 다가가는 거지, 그치? 하지만 달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양의 무한대분의 1은 0에 가까워져. 사실 얘는 0에 우극한, 즉 양의 무한소야. 하지만 목적지가 얼마야? 0이지. 분명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때는 그냥 우리가 극한값은 0이라고 써줄 뿐이야. 이게 대표적으로 수렴하는 경우야. 반대로 리밋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이다 보니까 얘는 사실은 0의 자극한, 즉 음의 무한소일 거거든. 여기서도 보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이 y좌표는 점점 0에 가까워지는데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다가가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음의 무한소. 하지만 목적지가 분명하잖아. 어디로? 0으로. 그러니까 얘는 0이라고 할 뿐이야. 이해 갑니까?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무한대로 갈 때, 양의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기본적인 수렴 형태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상수면 이 결과가 얼마로 가겠다? 0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이해 갑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들의 극한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x 플러스 1이라고 할게, 선생님이. 그러면 얘는 무한대, 얘도 무한대지. 그럼 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일 거야. 근데 만약에 얘를 이렇게 바꿔줘도 되나? 이 약분하면 1 더하기 x분의 1이지.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무한대를 취하면 얘 얼마로 가? 0. 그러니까 이 전체는 얼마 가? 1로 가겠지. 그래서 얘의 극한값이 1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뒤에서 극한의 연산이라는 걸 할 때 지금처럼 무한대면 대입해보는 거야. 실수일 때 A일 때도 대입해봤잖아. 얘도 대입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지. 그럼 분모분자를 지금 분리하는 게 아니라 분모의 x로 분모분자를 나누면 여기 1 되고요. 그치? 얘도 얼마 돼? 1 되고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극한은 얘한테 영향을 주면 여기가 무한대분의 1이니까 얘가 얼마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지는 거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 극한값은 그냥 뭐라고 해줘도 돼? 1분의 1 플러스 0이니까 그냥 1에 가까워진다 라는 거야. 더하기야 여기.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까 기본적인 극한의 의미를 할 때 목적지라는 부분이 분명한 경우 우리는 그 목적지를 숫자로 세우는 거를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였거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게 바로 이거야. 플러스 무한소분의 상수는 0의 무한소. 근데 만약 이렇게 되면 0의 무한소는 목적지가 0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때의 결과는 0이라고 쓸 뿐이고요. 만약에 양의 무한대 얘를 바꾼 0의 무한소분의 상수, 여기서 상수는 양수 취급하는 거야 무조건. 이 결과는
무한대. 그냥 발산이니까 그래서 우리 그냥 발산 이렇게 쓴다라는 거야. 선생님 말 이해 갑니까? 자, 그럼 그래프로 한 번씩 봅시다. 자, 다음 함수의 극한값을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가지 버전에 대해서 할 거야. 우선은 지금 보면 지금 얘네들은 임의의 실수 A로 갈 때의 극한에 대한 것들이거든. 그래서 제일 먼저 첫 번째 뭐 하자? 첫 번째 뭐부터 할까? X, 그렇지. 대입해서 어떤 꼴인지를 확인을 해주는 거야. 자, 여기다 3 대입했더니 0. 여기도 3 대입했더니 9 12 더하기 3이니까 0이지. 얘가 우리가 앞으로 연산 많이 해야 될 얘가 0분의 0꼴의 극한이야. 근데 이 0은 무한소 0이지 실수 0은 아니겠지. 그치? 자, 결국 이런 0분의 0꼴이면 x가 3으로 갈 때 0분의 0꼴이라는 건 분모 분자에 x-3이라는 인수가 다 들어있다 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뭐가 가능하다? 약분이 가능합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얘 인수분해해서 얘가 x-3, x-1이니까 그치? 약분하면 여기는 x-1만 될 거고요. 이제 분모가 0만 아니면 우리가 임의의 실수 A로 갔을 때 분모만 0 되는 경우가 발산하는 거였잖아. 그치? 그게 아니면 얘를 대입한 값, 이 함수에다 3을 대입한 2라는 값이 우리가 극한값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워낙 그래프 형태가 x-3분의 x-3, x-1이라는 함수에서 얘 약분되면 이 함수 fx는 x-1이라는 1차 함수고 단 어디에서 정의가 안 되냐면 x가 3이 아닐 때. 그래서 지금 그래프에서 3일 때 얘네들을 뻥 뚫어놓은 거야. 하지만 3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3의 우극한일 때도 2로 가고 있고 3의 좌극한일 때도 2로 가고 있는 거죠. 이해갑니까? 자, 두 번째에서도 x가 3에 한없이 가까워진대. 대입부터 하는 거야. 그럼 분모가 0 되는 형태가 없다라는 얘기니까 얘네들은 3을 집어넣은 값, 즉 3분의 3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치? 선생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이 극한값이야. 자, 이 마이너스 1 실수 1이다 아니다? 아니다.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 거다. 하지만 목적지는 마이너스 1이 분명하니까 우린 마이너스 1이라고 쓰는 거다 라는 거야. 자, 여기도 x가 마이너스 2에 한없이 가까워진대. 대입해 보는 거죠. 그쵸? 마이너스 2 대입해 보니까 루트 4. 그러니까 얼마? 2. 그러면 이 두 개를 한번 봐봐. 이 두 개하고 1번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 2번하고 3번의 그래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함수와 무리함수고요.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는 중간에 끊길까 안 끊길까? 안 끊긴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유리함수 끊기긴 해. 누굴 기준으로? 점근선으로 끊기긴 하지만 이 점근선에 관한 숫자가 아니면 유리함수는 우리가 깊이 알고 있는 함수는 극한값이 함수값과 어떻다? 같다. 무리함수잖아 여기도. 그치? 마이너스 2라는 마이너스 2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이 정의역은 우리가 얘의 정의역의 범위 안에 포함되지요. 그쵸? 끊기지 않았기 때문에 극한값이 함수값하고 같은 거야. 근데 우리 이런 함수 봤어 안 봤어? 안 봤지. 그치? 그럼 즉 우리가 극한에서 0분의 0꼴의 함수라는 거는 0분의 0꼴의 함수라는 건 분모에 있는 0인자가 뭐 될 수도 있다. 약분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약분된 함수들의 특징은 이런 식으로 뽕 뚫어져 있는 함수가 되는 거고요. 그치? 이때는 극한값이 결국 원래 함수에다가는 집어넣은 함수값은 아니지만 약분하고 난 함수에다 집어넣은 함수값과 같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마지막 형태 대입해보자. 1 대입하면 뭐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지네. 그럼 그 0은 실수형이 아니니까 머릿속에 0 풀마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무한소와 마이너스 무한소를 제곱하면 어차피 양의 무한소 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는 나중에 달아줘도 되거든요. 이 앞에다. 그럼 얘가 얼마가 되는 거니까 양의 무한대니까 양의 무한대에다가 마이너스니까 결과는 마이너스 무한대다. 그래프를 봐도 똑같다라는 거죠. 이게 함수의 우리가 극한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이야.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정리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x가 a로 갈 때 fx, 자, 리밋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 자, 이 두 종류가 있을 거지, 그치? 대표적으로. 자, x가 a로 간다라는 의미는 결국 두 가지 형태가 있어. a의 우극한과 a의 자극한. 그쵸? 근데 대부분 극한값이 존재하는 애들 중에 우극한, 자극한을 다 따지진 않아. 왜? 대부분은 함수값과 극한값이 어떨 테니까, 같을 테니까. 그래서 우극한, 자극한 따지지 않아. 보통은 우극한, 자극한 따지는 경우는 뒤에서 할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극한, 자극한을 따지는 경우 한 가지는 했었어. 어떤 경우? 얘가 무조건 극한값이 이렇게 수렴한다? 아니야. 발산하는 대표적인 형태가 분모만 뭐 되는 경우, 0 되는 경우가 있었지. 그때 우리 우극한, 자극한 따졌단 말이지. 그래서 얘가 임의의 실수 a로 갔을 때 얘 값이 발산되는 경우, 이 대표적인 경우가 결국은 0의 무한소분의 1, 얘는 상수라고 하면 그 결과가 양의 무한대가 된다. 0의 음의 무한소분의 1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라는 거. 자,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fx는 대부분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다. 그치? 대부분이 발산이야. 그럼 수렴하는 경우 거꾸로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가 수렴하는 경우는 바로 얘의 거꾸로 형태지. 그래서 양의 무한대분의 1이라고 하는 1 말고 100이 들어가도 되고 1000이 들어가도 돼. 그래서 상수는 0의 우극한, 즉 양의 무한소가 될 거고, 목적지가 어쨌든 분명한 거잖아, 0으로. 그러니까 얘는 0이라고 써줄 뿐이야.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상수도 0의 자극한, 즉 음의 무한소가 될 거고, 근데 목적지가 0이니까 0이라고 써주는 것 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머릿속에 확실히 있어야지 문제 풀기가 좋은 거야. 이해 갑니까?